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과연 그 꿈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오세훈이 이 총선 참패 이후 지금 현재 이 국내의 혼란상, 이런 것들, 리더십의 부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위상을 또는 몸집을 조금 키우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를 따를 자기 세력들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만한, 그렇게 이해될 만한 그런 언행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서울시정을 이끌 때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낙선자들을 서울시장 관사로 불러 모아서 밥을 먹이고 뭐 그렇게 따로 이렇게 모임 만남을 가졌어야 되는 대체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들 면면을 보면 그 전에 이제 오세훈이를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세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세력들을 챙기고, 근데 갑자기 이 부분에서 궁금한 건, 서울시장 관사가 오세훈이라는 사람 또는 서울시장의 어떤 차기 정치 이런 활동 이런 걸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공간이 아닐 텐데, 이런 데에서 그런 명목으로 만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데에서 그런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식비는 누가 부담한 것인가? 과연 서울 시민의 세금에서 나는 것인가? 아니면 오세훈이 사비로 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갑자기 의문이 생깁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세훈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언론 매체에 칼럼을 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이 왜 졌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칼럼을 냈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세훈이 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이런저런 소리를 했는데, 이 소리도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오세훈도 참 자기 실력과 그 분수를 모르고, 그리고 이 때를 못 맞춘다. 그러니까 뭡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런 타이밍 자체를 참 못 맞춘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세훈이하고 친한 유승민과 또 친한 뭐 이준석, 지금은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승민, 오세훈,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개보신당 계열 아닙니까? 바른정당 계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때를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끼고 빠질 때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유승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승민은 분명히 국민의힘 지지층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그 얼굴을 들이밀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빠질 때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지만, 한국갤럽이 대선이 끝나고 난 직후에 이 대선에서 왜 윤석열을 찍었느냐, 그걸 갖다가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권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그 중에 이준석 또는 이준석과 관련된,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이준석이가 이렇게 관여한 그런 이유를 댄 사람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준석이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1등 공신 이준석입니다, 이러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낄 때를 모르고 빠질 때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의 대선 1등 공신 내지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 무슨 선거를 3연승한 공신, 요런 걸로 갖다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걸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도 지금 현재 오세훈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냐면, 여러분들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국민의힘의 소속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세훈의 평소 언행이 그랬습니다. 오세훈이 이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어떤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역풍이 불까봐, 그 역풍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고 논란이 생기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걸 꺼렸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홍준표 대구시장이 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왜 비판을 받습니까? 왜 비판을 받느냐면, 일단 대구시정부터 챙겨라. 지금 현재 당이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고, 당이 지금 현재 이렇게 당
총선 참패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집단적인 우울증에 걸려 있고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분노가 치미는 상황에서 뭔 저런 쓸데없는 그런 이 내분 유발하고 또 특정인한테 책임을 몰아씌우는 책임을 전가하는 저런 언행만 계속하고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역시 오세훈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세훈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으로 한동훈의 선거 전략이 이번 총선 참패의 패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오세훈 같은 경우는 그 속셈이 너무나도 뻔히 보인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서 리더십의 부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도 나가 떨어지고 원희룡도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승민은 국민의힘으로 지지층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과연 누가 있느냐? 이제 나 오세훈밖에 없지 않느냐? 홍준표는 너무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저 대구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중도층의 표심도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누가 있느냐? 나 오세훈밖에 없다. 이런 어떤 자만 때문인지 이런 확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몸을 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같은 오세훈 시장이 이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굳이 제가 이 영상에서 그 이유들을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사를 좀 써볼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오세훈은 과연 그 누구한테 그런 거를 지적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의 참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국민의힘의 내부 인사도 소속 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 자격을 충족하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오세훈도 저는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이가 뭐라 그랬냐 선거 전략면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86 심판론이나 운동권 심판론을 하게 되면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 같지만 스스로 심판론의 프레임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사실은 피했어야 되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착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뭐 소위 말하는 심판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총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운동권 청산론 또는 586 심판론 이런 것들이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전략을 회피를 했습니다. 이 운동권 인사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을 갖다 공천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들은 이미 총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지역별 맞춤 공약 이런 것들을 발표했지만 제가 누차 지적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별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이 워낙에 공천 잡음이 심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반사효과 그 다음에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실망했던 사람들의 그 표, 그런 지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나마 지지율을 앞서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3월 초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586 운동권 심판론 이거는 애초에 한 1월달 얘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은 과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서울시장이 너무나도 바빠서 총선판 돌아가는 걸 잊지를 못했습니까? 접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와서 억지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먹어가는 그 오세훈의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부적 조언을 이렇게 못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오세훈이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지금 총선이 끝나고 거의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졌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졌고 이런 소리하고 누구 때문에 졌고 누구의 전략적 실패였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왜 굳이 늘어놓는가? 왜 굳이 아픈 곳을 한 번 더 칼로 쑤시는가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그런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봐도 별로 신통치도 않고 현실과 맞지도 않고 또 오세훈도 이런 거에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어디 공자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고 현실 세계는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들만 하고 뭐 약자와의 동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그건 기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 오세훈이
차기 대권 이런 걸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도에서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금 현재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동훈의 선거 전략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세훈은 과연 대권 주자의 자격이 있느냐? 오세훈은 과연 그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오세훈은 과연 서울시장으로서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그 전에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시장을 2번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시장을 또 지금 2번째 하고 있는데 총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의 서울시는 뭐가 그렇게 바뀌었고 오세훈의 지금 현재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보다 뭐가 그렇게 달라졌느냐? 오세훈의 서울시는 대체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층이 또는 오세훈을 뽑아준 사람들이 그 기대했던 그걸 갖다 충족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오세훈 서울시의 정무부시장 있습니다. 강철원 씨라고 이 사람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연봉을 받고 차관급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실상의 서울시에서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2012년도에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굳이 이 실명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오세훈의 과거 발언과 너무나도 배치되는 그런 결정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서울 양재동의 그 물류센터 파이시티 관련해서 3천만 원 이걸 갖다가 청탁 대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오세훈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의 최측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영선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왜 너는 뇌물 전과자를 갖다가 계속 최측근에 놔두고 있느냐 했더니 이 오세훈이 그때 당시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비서실장은 맞지만 정책실장은 아니고요. 제 참모 중에 한 명일 뿐이고요. 만약에 내가 강철이라는 제 참모를 서울시로 공직에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혹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거 캠프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세훈은 이 강철원을 서울시에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뭐 민생특보인가? 그런 식으로 직함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관급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세훈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바꾼 사람입니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을 왜 스스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서울 시민한테 사과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한테 사과한 바가 있습니까? 사과할 일을 그러면 왜 했습니까? 사과도 안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세훈은 과연 그 누구를 또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의문이 드는 게 이겁니다. 오세훈은 이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서울시정에 10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SH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도시주택공사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장으로 누구를 내정했냐면 김연아 전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 경우에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이 건설 업체들이 만든 그런 민간 단체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소유한 부동산만 4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어떤 명목이든 간에 4채는 이제 너무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뭐 2채 원래 집이 있었고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다고 한다면 2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지방에서 근무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또 취득해야 됐다 뭐 이런 경우가 한다면 3채 이럴 수 있는데 4채는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서울의 도시주택 정책을 갖다가 실제 집행하는 그 사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막대합니다. 그런 곳을 갖다가 김연아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맡긴 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 사람을 SH 사장에 앉히는 게 과연 오세훈표 시정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뭐 내정된 건 이제 취소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은 관사에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 전에 박원순이가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 보증금 28억 원, 월세가 210만 원인가? 아마 그 정도를 내고 저기 밤원 3명을 두고 막 그런 식으로 대저택에 살았습니다. 거의 뭐 재벌 회장처럼 살았습니다. 누구 돈으로? 서울 시민 세금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은 나는 이제 서울시장 관사에 살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2번 인터뷰를 했는데 어쨌든 그때도 서울시장 관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은 이 또 서울시민과 한 약속, 우리 국민 앞에서 한 약속 이런 것들 갖다가 또 어겼습니다. 애초에는 관사에 살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뭐 내가 서울시장 해보니까 관사에 살지 않는 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기존에 있던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를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서울 시민의 돈을 쓰는 거를 내가 막겠다 이런 소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세훈이 서울시장 안 해봤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그 전에 5년 6년 동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아, 내가 시장을 다시 해보니까 관세가 꼭 필요하겠더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울 시민 또는 국민들하고 했던 그런 약속 또는 그 누가 강요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먼저 마치 자기는 뭔가 다르다는 듯이, 자기는 뭔가 특별하다는 듯이, 자기는 뭔가 깨끗하다는 듯이, 자기는 뭔가 새롭다는 듯이 이렇게 했던 자가 이렇게 말을 계속 바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한 거 여러분들 또 들어보셨습니까? 어쨌든 오세훈은 그 누구를 지적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충분히 자초할 만한 그런 짓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하고 선거 전략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실 분, 이렇게 지적하실 분들을 예상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세훈은 선거 전략 면에서 뛰어난 사람입니까? 오세훈은 지금까지 서울시장을 한 게 과연 자기의 그 실력으로 한 겁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마찬가지고 2010년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때 당시에 젊은 나이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한 44살, 45살 그 정도 되는 나이에 서울시장이 된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게 오세훈의 실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2010년도 서울시장 경선,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도 한번 살펴보시면 그때 당시에 오세훈은 서울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오세훈의 경쟁자는 바로 나경원이었습니다. 나경원 그때 당시에 몇 선이었나, 재선이었나,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3선이었나?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적인 인지도도 별로 많지 않았고, 이 현역시장이라는 그 프리미엄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정치적 경륜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두 번 했고, 그 이후로 오세훈이 선거 전략의 신이었다고 한다면 왜 2016년 총선 때 서울 종로에서 그렇게 큰 표차로 떨어졌습니까? 왜 2020년 서울 광진을에서 문재인의 숨결까지 그 안다는 고민정한테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오세훈이 그 누구의 선거 전략을 갖다가, 또 더군다나 이번 총선과 같은 전국적인 이런 판세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갖다가 오세훈이 과연 그 누구를 지적할 만한 실력을 갖춘 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그의 과거 선거 성적을 봤을 때 그 누구의 실력, 그 누구의 전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근데 꼭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오세훈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저는 잘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하고, 또 정치를 많이 아는 사람들, 또 정치를 많이 아는 사람들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굳이 차기 대권 주자군으로 꼽히는 오세훈이 또 그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이 한동훈을 깎아내릴 수 있는 듯한, 한동훈을 견제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랄까, 그 주장 자체가 별로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별로 아름답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골성사납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왜 설득력이 없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인가, 거기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대사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세훈한테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국내 지지층 또는 우리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이 그렇게 선거 전략을 결정하는 사람이고, 오세훈이 그렇게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잘하는 사람이고, 오세훈이 그렇게 성공적인 서울시정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세훈을 이렇게 차기 주자로 꼽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오세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이 아마 국내힘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기 주자로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세훈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훈은 군소 주자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그런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의 지지율은 불과 1%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1% 안팎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1% 안팎에 불과한 그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선거, 그 다음에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이 만약에 국내의힘 후보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개인 경쟁력도 별로 없는 사람,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을 봐도 대선 주자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처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군소 주자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그 오세훈이 자기는 뭔가 잘한다는 것처럼, 자기는 뭔가 잘났다는 것처럼, 자기는 뭔가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처럼 이렇게 나서고 이렇게 의수되는 듯한 그런 언행을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그걸 보는 사람을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역시 오세훈은 잘났다, 역시 오세훈을 밀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의견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